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좀 분위기를 바꿔서 제가 새로 이사 온 집,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우리 산타클로스하고 같이 오늘 영상을 찍어 볼까요?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집 내부 구조를 보여드렸고, 그 다음에 또 이 영상을 통해서 이쪽 집 주변에 쇼핑몰하고 이 주변 시설들을 제가 보여드렸었어요.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그 집을 부동산을 구매할 때 어떤 내가 프로세스를 했었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. 뭐 저도 사실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쪽 남미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부동산을 구매한 경우는 처음이라서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할 때 조금 긴장을 했죠. 왜냐하면 저도 이 수속 자체를 모르고 또 이런 서류들 자체에서 어려운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혼자 하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도 이제 부동산 제가 다행히 일전에 터키 애들 왔을 때 제가 부동산을 많이 알아봤었어요. 그 당시에 막 창고도 알아보고 그랬을 때 이 영상에서 얘기했었죠. 그 당시에 알았던 부동산 업자 한 명이 있어요. 그래서 그 사람이 마침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문의를 했어요. 그러더니 이제 그 사람이 처음 구매부터 중간 서류 확인하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와서 계약할 때까지 참석을 해서 사인하는 것까지 다 전 프로세스를 해주는 걸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를 지급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계속 옆에 도와줬고, 자, 일단은 뭐 부동산을 처음 구매하실 때는 물론 당연한 거겠지만은 일단 뭐 지역을 잘 알아봐야겠죠. 근데 지역을 이렇게 자기가 선택하기는 좀 살아봐야지 알 거예요. 그냥 처음 오자마자 어떤 지역이 좋다 그런 거는 좀 힘들 거예요. 저 같은 경우 여기서라도 한 3년, 4년을 살면서 제가 이렇게 많이 좀 조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결론 낸 게 이쪽 폰티본 지역의 이 아주엘라라는 요 섹터를, 요 지역이 제가 다니면서 봐도 제일 낫고 또 깨끗하고 또 치안도 그나마 좀 낫고, 왜냐면 보통 사람들이 오면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돈이 좀 있기 때문에 북쪽을 생각을 많이 해요. 근데 이제 북쪽도 뭐 나쁘진 않죠. 근데 일단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야 되는데 가격, 치안, 교통 이런 걸 다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 적정선이 여긴 것 같아요. 모든 게. 그래서 저는 이쪽 지역을 결정을 했고, 또 이쪽 신문 같은 데서 이쪽 지역이 보고타에서 가장 투자하기 좋은 지역 중에 하나, 5가지를 뽑았는데 그 5가지 지역에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여기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래서 이쪽 지역을 집중을 해서 알아봤죠. 자,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게 이 집이 지금 실질적으로 4층이죠. 지하 주차장이 있고 1층, 2층, 3층이 돼 있으니까 요 내부 구조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. 근데 이 집 가격이 3억 2천만 페소, 그러니까 한 9만 불 정도 될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쪽 섹터로 지금 제가 있는 집, 요 단지 내의 가격들이 대부분 3억 2천만 페소에서 3억 6천, 3억 7천 그 사이에 다 있어요. 그러니까 좀 집이 깨끗하고 리모델링 좀 한 데는 3억 6, 7천까지 가고, 뭐 그냥 중간 정도는 3억 2천, 뭐 3억 그 정도 왔다 갔다 해요.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억이죠. 그러니까 1억이면은 뭐 지금 뭐 한국의 반지하 전세 가격도 1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신문 보니까 서울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빌라 반지하 거기 전세가 1억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 나오더라고. 어떤 데는 뭐 4억까지 가는데. 그러니까 뭐 사실 한국에서 뭐 영상 여러 번 얘기했지만 뭐 돈 몇억 가지고 계시고 그냥 한국에서 특별하게 저기 할 거 없으신 분들, 특히 이제 가족이 있을 경우 복잡하지만 혼자인 분들은 해외를 생각하셔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. 뭐 저가 뭐 사실 그렇죠. 뭐 이 집을 얻는 것도 사실은 약간 이것도 아셔야 될 게 이쪽 은행 융자가 외국인은 안 돼요. 그러니까 안 된다는 표현이, 여기는 융자가 내가 집을 70% 60%를 내더라도 그걸 담보 맡기고 융자를 해주는 게 아니고, 여기는 내가 뭐 90%를 내도 상관없어요. 안 해줘요. 내가 융자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기준은 내가 여기서 정상적인 직장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보통 제 나이 때 직장 다니면서 하는 사람은 없죠. 여기서 직장 다닐 이유도 없고,
그러니까 융자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 영상에서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는데, 이번엔 사실은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조금은 제가 저기를 해줬어요. 그래서 그거 좀 보태가지고 뭐 좀 했는데, 이 가격은 제가 그래서 말이 좀 샜는데, 가격은 뭐 정도 가격이고, 그 정도 가격으로서는 지금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있죠. 거기서는 평수가 작아들어요. 왜냐하면 새로 짓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격이 훨씬 뛰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감안하셔가지고 잘 조사를 하시고, 어쨌든 이 가격은 그 정도예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집을 살 때는 세금 관계를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. 그래서 뭐 저도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세금 관계를 조금 알아봤는데, 집을 살 때는 세금이 일단은 그 에스크리뚜라라고 그래가지고 이쪽 그 한국의 등기소인가요? 등기소 정도 되겠네. 그 등기소에 이제 등기부 등록하는 거를 에스크리뚜라라고, 그게 맞을 거예요. 그거 하고, 그 다음에 이제 그 등기소 비용, 그리고 베네피시엔시아 레이스트로 해가지고 세 가지를 법적으로 내게 돼 있다고 하는데, 제가 그 부동산 업체한테 물어봤어요. 그런데 그게 이제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달라요. 그런데 이제 저기 간단하게 등기하는 비용, 그리고 또 등기소에서 등기부 수속 비용, 그리고 베네피시엔시라고 그러는데, 이건 정확하게 한국에서 뭔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내는데, 보통 제가 이번에 낸 거 보니까 총 600만 페소 정도를 냈어요. 그러니까 3억 2천짜리 집을 사면서 600만 페소 정도가 등기부 등록 비용, 그 다음에 그 등기소 비용, 그리고 이 세금 다 냈어요. 그리고 이제 이 가외로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, 이제 그 재산세 있죠? 그걸 내는데, 대충 3억 정도 되는 그 집은 약 한 150만, 140만 페소. 그러니까 그 가격에 대충 한 0.5%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은 또 매년 재산세 정도를 내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아까 얘기한 거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 누군가 한 명 껴야 되겠죠. 그럼 부동산 비용 들어가는데, 그거는 내고하기 따라 달라져요. 저는 좀 싸게 했어요. 저 같은 경우 뭐 한 200불 정도 냈고, 어떤 사람은 뭐 더 달릴 수 있고 적게 달릴 수 있으니까, 그건 조금씩 틀린 것 같아요. 그 비용은 좀 알아보시면서 좀 싼데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? 궁금하신 게? 자, 이 서류, 이제 만약에 이제 자기가 집을 살 때는 제일 중요한 서류를 뭘 봐야 되느냐. 근데 사실 우리가 서류를 본다 그래서 알 수가 없어요. 그거는 이제 좀 아까 얘기한 그 부동산 업자한테 그 부탁을 하는 게 좋아요. 그런데 자,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서류가 뭐냐면 Certificado de Tradición y Libertad이라는 게 있어요. 근데 그 서류가 제가 한국 서류는 잘 모르겠는데, 그 무슨 집이나 이런 거 보면 막 집 주인이 누가 바뀌었고, 뭐 차압이 들어왔고 안 들어왔고, 뭐 그런 내역이 쫙 나오는 거 있죠. 그게 그 서류에 똑같은 서류예요. 그래서 이제 거기를 보시면은 마지막 주인이 누구였고 뭐 이런 관계도 다 나오니까. 근데 사실 우리가 스페인어를 잘해도 그걸 정확하게 좀 알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그거는 뭐 할 수 없이 부동산 그 사람한테 믿고 하는 수밖에 없고. 그리고 이제 거기서 집을 살 때 잘 보시면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자녀가 있을 경우에 자녀가 18살이 될 때까지 집을 못 팔게 걸어 놓는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면은 복잡하니까 그런 거 있는 점도 잘 봐야 돼요. 물론 이제 부동산에서 다 알아서 봐주겠지만은, 그래도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서류는 그거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, 나머지 서류는 사실 이제 부동산 그 사람은 얘기를 하는데, 무슨 그 에스투디오, 그러니까 이 서류 전체를 검토하는 그 검토 작업을 해야 되는데, 사실 검토 작업을 하면 주인이 서류를 너무 많이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힘들어 할 거예요. 나도 그걸 다 안 했어요. 원래는 해야 되는데. 근데 이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Certificado de Tradición y Libertad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그것만 잘 확인하시면 되는데, 그건 어차피 스페인어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건 부동산에 맡겨야 되고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끝났잖아요. 그럼 이제 절차는 어떻게 되냐면은, 이제 이런 걸 다 확인하고, 이제 주인하고 이제 쇼를 다 봤잖아요. 집도 괜찮다. 주인하고 이제 가격 내고도 하고, 그리고 나서 해야 할 게 이제 꼼프라벤타라고 있어요. 프레꼼프라벤타. 그건 뭐냐면, 이 사람이 집을 내놨잖아요.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사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.
그래야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더 안 보여주는 거죠. 그래서 요게 있어야지 돼요. 그러니까 요게 꼭 할 필요는 없는데 대부분 다 해요.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프라벤탈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어요.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집 가액에 뭐 그것도 얘기하기 다름인데 뭐 10%를 내든지 뭐 5%를 내든지 15%를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했어요. 나는 그냥 그렇게 못 내겠다니까 주인이 또 어셉트를 해줬어요.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한 500불 정도를 냈어요, 먼저. 그 당시에 한 200만 페소인가? 정확하게 기억 안 나요. 그 정도 냈어요. 그 정도 내고 그 사람이 뭐 오케이 해주겠다 그래서 했어요. 프레 컴프라벤타라는 확증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마련되고 이제 확실히 날짜가 그 날짜를 정해야 돼요, 거기에. 그 날짜 돼서 돈을 준비하고 그 사람은 이제 여기서 공중사무소에서 만나요. 그 만나면은 이제 그게 사실은 저도 좀 찝찝했어요. 이거 사기당하는 거 아닌지. 근데 이제 저도 부동산업자 같이 데려가서 부동산업자하고 확인하고. 근데 내가 부동산업자를 안 데려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왜냐면 그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인데 만약에 그 서류 보더니 아무것도 모르잖아요. 근데 부동산업자가 다 서류 읽어주고 확인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안심이 돼서 다 사인하고 또 사인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나라의 그 체크 대 헤렌시아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얘기하면은 은행에서 일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수표 그걸 일단은 끊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사인도 서로 다 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 공증서 안에서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또 카메라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다 촬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증서 안에서 하는 경우는 뭐 큰 증빙이 다 돼요. 사진도 다 찍으니까.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그 서류를 다 모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믿을 만한 사람 누구 한 사람을 같이 데려가고 아니면 부동산 업자 믿을 만한 사람 껴서 같이 데려가서 하면은 공증서 안에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. 왜냐면 다 증빙이 있고 다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사인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나서 돈을 다 내고 그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세금이 얼마 내라고 이제 그 계산이 나와요. 그러면 그 세금을 다 완납을 시키면은 한 보름에서 한 3주 정도 있으면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세리티피카도 데 트라디시옹 일리베르타 거기에 이제 그 서류가 발급이 돼요. 그 발급될 때는 제 이름으로 발급이 되죠. 지금 현재 제가 집을 산 건 와이프하고 같이 샀어요. 공동 명의로. 왜냐면 뭐 어차피 뭐 같이 사는데 공동 명의로 해야 되고 또 여기는 또 뭐 남미 대부분의 나라는 집을 팔 때 부부가 동의를 안 하면 못 팔아요. 그리고 어차피 별 의미가 없어요. 혼자 하든 둘이 하든. 한번 해보니까 뭐 이렇게 어려울 것도 없더라고요. 뭐 처음 하기 어려운 거지. 이제는 이렇게 제 집을 갖게 됐죠. 그래서 뭐 제가 이 수속하는데 전체적인 그 구체적인 거는 사실 몰라요. 왜냐면 그 서류 자체가 다 읽기가 어려워요. 그리고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. 그거는 외국이니까 감안을 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믿을 만한 사람 한 명 꽂아가지고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지금 이제 여기도 이제 막 크리스마스 추리하느라고 지금 난리 났어요. 그래서 오늘도 막 크리스마스 추리하려고 여기만 안에는 지금 끝나는데 집 밖에 전체를 다 이 추리로 둘러쌀 거예요. 그러면 둘러싸거나 사진을 올리든 뭐 하나 영상을 찍더라도 또 올릴게요. 그래서 아직은 집 구매는 그렇게 했어요. 사실은 별거는 없어요. 결론적으로는 서류 확인을 직접 하기는 어려워요. 그러니까 중간에 끼는 사람 한 명 껴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. 자,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좀 약간 저도 두서없이 막 조금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 이 집을 어떻게 샀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제 네이버 카페에 오셔가지고 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뭐 아는 선까지 한번 뒤져서 찾아볼게요. 그리고 네이버 카페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